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책 과유불급, 사회주의 물결을 막는 책 과유불급, 저자입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모셔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이 조국 사태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정경심하고 조국의 동생 조건만 구속시키고 끝난 겁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지지율은 올라가고 또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자유한국당은 그 전으로 떨어져서 뭐 10% 이상 20% 차이 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믿진 않지만 점점점 혹시 이 조국 사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잊어가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영기 칼럼니스트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과유불급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가시면요, 요 과유불급을 11시부터 2시까지 판매를 합니다. 게다가 10% 할인된 가격이고요. 저자의 사인까지 직접 하니까 여러분들 내일 이순신 동상 앞으로 11시부터 2시까지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사인도 받고 저자와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집회도 바라보고 하는 아주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내일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조국 부분은 그 자체로 매듭이 지어졌다고 봅니다. 이제 둥물은 크게 터졌고 민심의 그 분노와 이 정부의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좀 숨을 고르고요, 좀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뭐 여론조사라는 건 어떤 한 특정 시점의 한 단면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관심 그게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속이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국 수사라는 게 이제는 워낙 법무부를 비롯해서 이쪽 정권에서 수사 방해가 아주 조직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사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경심 씨도 보니까 구속기간을 연장했더군요. 열흘 더 연장을 했던데, 이와 같이 조국의 동생, 조국의 오촌 조카,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셋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들을 차근차근 수사해서 조국을 실제로 영장을 치는 일은 아마 더 완벽한 증거 보강을 해서 시간을 좀 갖고 한다, 이런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 길게 보시고, 원래 호흡을 길게 하는 펀치가 강한 펀치거든요. 한 번에 강한 펀치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길게 가고 숨을 길게 가지는 그런 큰 시야, 그리고 이 정권을 우리가 조국이라는 한 사람으로 응집된 그런 분노를 우리 폭발 한번 시켰지만, 이거는 이 정권이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종류의 매우 많은 잘못된 정책들, 이 모든 정책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광화문 집회는 계속 이어가는 징검다리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저는 나갈 겁니다.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나오신 만큼 또 여론이 변하는 거고, 또 내년 4월 심판의 날이 다가올 텐데 그때 힘이 결집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죠.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 훈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관련 보도들을 보게 되면 정경심 얼굴 다 지워버리고 주변 사람도 나오고, 굉장히 통제된 가운데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앵커께서 들으셨죠? 법무부 보도 원칙 훈령? 이 훈령이라는 게요, 뭐 대통령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령도 아니고 그냥 규칙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이 부칙이라는 내용을 보면 참 뭐 이런 내용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 훈령 35조, 검사와 수사관은 담당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수사관, 검사와 기자가 접촉할 수 없다, 이랬어요. 어느 헌법에 공공기관장과 공공공무원과 언론이 접촉하지 말라고 한 게 어느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언론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법무부 훈령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3조, 검찰청장의 장은 오보한 기자에 대해서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 이거 무슨 오보 누가 판단합니까? 당신들이 판단하십니까? 가짜 정부의 민심을 억압하는 그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언론이 활동하는 겁니다. 오보 여부를 당신들이 판단하십니까? 이게 오보와 접촉의 문제인데 말이죠.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어느 집단, 특히 정부의 어떤 권력도 그 기자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그 취재하는 사람들의 그 자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 21조 우리 외웁시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아, 언론 출판에 대하여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신들 허가하시려니까? 접촉을 허가하겠다고? 검열하십니까? 오보를 당신들이 검열하신다고? 여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자, 오보는요 정부의 검열이나 접촉은요 정부의 허가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저희 사설을 보면 중앙일보는 맨 마지막 줄에 법무부의 훈령을 거부한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의 오보 판단 거부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접촉 금지 거부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 그 미국에서 레리 프렌트라고 네. 그 도색 잡지 만드는 사람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서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예. 했는데, 지금 당연히 기자가 취재를 하고 또 접촉을 해서 보도를 하고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지도 않고 있으면 더 어려울 텐데. 앵커님, 김호수라는 차관 아시죠? 예, 예. 이 김호수 차관이 아마 서울 법대를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고 아마 검찰총장도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 양반이 말이죠. 그 조국욱 씨가 법무장관 했을 때 그 밑에 차관하면서 장관 오는데 선물 하나 안겨줬던 그분 아닙니까? 아,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수사 라인에서 배제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다가 그거 코가 쑥 맞아요, 빠진 맞아요. 사람인데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호수의 제정신이 아닌 일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시를 했기 때문에요. 예, 예. 무슨 10월 말까지 뭐 인권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라 이런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정신이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시랍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과 자유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기 위하여 그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민주주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집권한 대통령님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님 입에서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압하겠다는 말과 그 제도가 시행이 되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되십니까? 아니요, 제가 딱 느껴지는 게 요즘 뭐 가짜 뉴스다 청와대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좀 똑같아요. 오보의 기준, 뭐 가짜 뉴스 기준, 이건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 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1987년에 민주화 운동을 촉발한 사건이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박종철 군, 서울대 박종철 군 예. 고문치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특정 보도했던 게 이제 저희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인데요. 저희 선배지만 그분이 검찰과 검사와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내통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통했습니다. 정부가 독재이고 억압을 할 때는요. 그 양심적인 공무원이 양심적인 기자와 내통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박종철 군이 고문수사에 당해서 그 사망했다는 그 보고를 경찰로부터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예. 공안 2부장인가 하는 그분이요. 그분이 우리 신성호 기자한테 제가 들었어요. 차마 이렇게 정부 입장을 그냥 알려줄 수는 없고 이렇게 문서, 보고서 예. 문서를 두고 그냥 나갔다더군요. 아, 신 기자는 그거를 그 예민한 눈치를 채고 그거를 슬쩍 보고 한 줄 보고 그냥 기사를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만일에 지금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그 누구도 검찰이 확인해 주지 않는 기사를 중앙일보 기자가 썼다고 칩시다. 그때 그랬으니까요. 그 기사를 또 오보라 그래갖고 아주 굉장한 억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성호 그 선배 기자는요, 그날 하루 동안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수사기관에 잡아서 조사받느라고. 네, 조사를 받을까봐. 지금 이 정권이 하려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기자와 검찰의 접촉은요, 그거는 기자의 언론 자유를 향한 치열한 승부근성이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자기 내부의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 공익적 수호자로서 이 권력이 독재의 길로 치달을 때는 내부에서 공익적 정보를 흘리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도 바로 그런 숱한 내부 공익자 제보를 통해서 축적된 힘으로 집권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집권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집권한다 기자의 입을 쳐막겠다고요? 그리고 당신들 내부의 공무원의 입을 막겠다고요? 세상에 기자와 언론의 접촉을 막는 정부는요, 딱 한 군데입니다.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그렇죠. 북한 정권이 그렇고 중국 정권이 그렇습니다. 왜? 닮을 데가 없어서 중국과 북한을 닮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호수 법무부 차관, 당신은 말이죠. 기자를 한 30년 이상 한 사람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탄핵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이 문바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언론노조조차도 예, 성명을 내고 김호수 법무부의 이 언론 파괴 규칙을 규탄했습니다. 이 헌법을 위반하고 언론 자유 창달법을 위반한 김호수 차관, 한국당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분 탄핵 안 내시고요. 민주당에 그래도 괜찮은 양심 있는 의원분들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 김호수를 탄핵시키십시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좀 반성해 주세요. 예.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모습 보면은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텐데. 아니 그 대통령님은 사실 그래 왔거든요. 예.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던 분 아닙니까? 네. 그거 다 인권 변호사였고.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이건 얘기가 안 되죠. 예. 네.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유불급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인터넷에서는요. 인터파크 그리고 알라딘, 예스24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책 선전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한 짓은요, 인권을 보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건데, 예. 인권을 잊게 하는 자유가 뭔지 아세요? 언론의 자유예요. 모든 자유를 잊게 하는 자유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요, 인권도 없고, 양심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권을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막아버렸습니다. 인권을 파괴하는 조치입니다. 네. 용서할 수가 없네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 범죄가 하나 있고요. 권력 범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의 오보를 권력이 통제하게 되면요. 그럼 권력의 비리는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죠? 그러네요. 1970년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앵커님도 저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도 정확하게 백악관의 수사 방해 은폐 사건을 대통령이 저지른 수사 방해 은폐 사건을 FBI 부국장, 이게 막 거의 40년 이상이 지나서 밝혀진 그 바부도드 기자가 공개한 거지만 FBI 당시 수사 담당 부국장이 바부도 기자한테 내통을 해서 흘려준 겁니다. 내통 좋은 겁니다. 독재가 판칠 때는 내통해야 됩니다. 지금 저 이해찬 이상한 대표 같은 분은 내통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통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사회가 어지럽고 정부가 독재로 치달을수록 언론과 공무원은 내통해야 되겠습니다. 그 수사기관 FBI 부국장과 그리고 바부도드 기자가 내통을 해서 몰래 접촉을 해서 그걸 끊임없이 기사화함으로써 그 수사방해와 은폐 사건을 폭로했고요. 그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과 관행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만큼이나 발전했거든요. 엉터리 없이 저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처럼 후퇴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일 그렇죠. 토요일 여러분들 광화문에 모두 집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좀 흥분했습니까? 흥분할 리 언론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흥분해야 될 충격적입니다. 일이죠.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지금 학부모들도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인원고 사태가 지금 불거졌지 않습니까? 인원고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걸 보면 정말 저도 참 화가 나고 목불인견입니다. 자유를 짓밟는 민주주의를 가리키고 있고 홍위병식 민주주의를 가리키고 있고 이게 사실 교육 현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오늘의 자유를 외치는 거라면 교육의 자유라는 것은 내일의 자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내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들이 누구인가? 인원고 선생님, 일부 선생님들입니다. 전교조 출신이자 그리고 지금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교육부와 그 노조들을 그 선생님들 사이에 그 단체 교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교조 출신 중에서 아주 가장 그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띠고 있는 어떤 김모란 선생님이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전국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라는 거를 전교조를 품고 그 외피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지금 교육부 유은혜 총장이랑 단체 교섭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김모라는 여교사인데요. 이분이 인원고 지금 교사하면서 학생들은 이 자기네 학교의 분위기를요, 그 돼지 사육사, 개돼지 사육사로 표현하더군요. 어찌하여 선생님이시라는 분이 언필칭 입으로는 참교육 한다는 분이 왜 학생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하게 만드시죠? 왜 학생들을 사상을 억압하는 사육시키는 사육장으로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지금요, 기가 막힌 게 인원고의 그 학생 수호 연합? 학생 수호. 여기에 그 대변인 격이죠. 최인호 군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을 엊그저께 올린 걸 제가 봤더니 참 가슴이 정말 아주 지금 울분이. 이 사람들이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사상 억압하는 그 사람들 입에서 이거는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일, 이렇게 성명서를 아니죠. 냈대요. 네. 그 다음에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또 이랬답니다. 그 사람들이 선동하고 학생들한테 있군요. 선전선동입니다. 예. 외부의 소음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것이다. 외부의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를 믿으면 안 된다. 탈에너지 그리고 조국 가짜 뉴스를 믿으면 개 돼지다. 뭐 이런 얘기를 성명서로도 내고 그리고 학교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대요. 지금 학생들을 그냥 세뇌시키고 있군요. 인원고 바깥에 있는 우리는 모르죠. 예. 인원고 안에 있는 이 학생들이 그거를 매일같이 학교 방송으로 듣고 있답니다. 이게 북한의 그 전체주의 방송 지금 억지로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인원고 학생의 그 학생수호연합의 페이스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보면 이런 학교가 있는가 예. 이런 싶을 정도로 거기 내용들 보면 자한당은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 선동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자한당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통해서 이거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한국 실적법 위반입니다. 우리 교육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헌법에도요. 정치 중립. 예. 헌법과 우리 교육관련법에는요 명백하게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헌법과 이 교육관련법의 실정 내용을 이렇게 그 대놓고 위반하고 있는 전교조 출신의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라는 그 소속된 인원고의 7, 8명의 그 교사들, 이 사람들 해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걸 해임을 결정하고 조사해야 될 사람이 또 지금 서울시 교육감 누구죠? 조희연. 조희연. 그분이 지금 해야 되는데 그분은 좀 넉넉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직무유기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편을 짜서 저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쭉 이어져가는 그 학생들의 그 정신을 그 갉아먹는 그 반민주적인 교육으로 전체주의적인 통제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상의 그 누적성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근원을 빼야 되는지 매우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필요로 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사회 문제가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 예, 정치의 문제, 외교 문제 다 있지만 지금 또 공수처법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법 제정하겠다. 이 공수처법이 진짜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말이죠. 언론이 좀 더 많이 기사를 써야 되는데 네. 여론은 또 70% 찬성한다고 그러고 참 이거 그거 알다가 거짓말입니다. 여론 70%까지 찬성할 수가 없고요. 예. 내용을 알아나가면 알수록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은 숫자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조국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는 조국 자체의 비리 사건이 있고요. 그건 매듭이 지금 지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엄벌이 가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주의를 막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 사회주의는 그 어마어마한 국민 민심의 본물이 터짐으로써 이제 더 이상 감히 사회주의를 시도하는 개헌 같은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공수처입니다. 예. 이 공수처 다음은 또 이른바 변동형 비례대표 이렇게 이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국 비리, 조국을 엄벌하는 것, 사회주의를 막아내는 것, 공포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막아내는 것,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 자기들끼리 국회의원 증언하는 것으로 서로 주고받는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국회의원 증언법, 예.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네 가지가 한 세트가 돼서 하나씩 우리가 막아내야 될 그런 세트 악법입니다. 예. 공수처법은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가 뭐래도 친문재인인데, 자, 그 김명수의 대법원에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분이 조처장입니다. 그분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워딩이 있는데, 예. 6,000명 내지 8,000명을 규율한다. 공수처법이라는 게. 6,000명 내지 8,000명을 규율하는데 그 중에 반이 판사다. 예. 검사, 판사,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판결을 하게 될 때 그 판결을 가지고 공수처가 그걸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해서 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걸 상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말을 했어요. 이 말 때문에 판사가 고유의 자기 판단을 하는데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특히 정치적 판결은 더 그러겠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6,000명 내지 8,000명이라는 그 공수처법이라는 그 규율 대상자라는 사람의 인구는요. 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0.01% 정도입니다. 0.01. 네. 대한민국의 0.01%를 규율하는 그 공수처법이 마치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인 양, 그리고 검찰 그 사법개혁이 중심인 양,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맞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이슈인 양, 이렇게 그 과장하는 것 자체가 거짓 의제입니다. 예. 국민의 0.01% 규율하는 법. 그리고 한국인의 범죄율이 2%예요. 작죠. 2%의 범인을 다루는 그 검사들. 예. 바로 그런 그 0.01%를 규율하는 그 사법개혁 같은 것은요, 저 김호수 차관이 하는 그 저 법무부에서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많은 지금 안보 위기, 경제 파탄. 파탄, 그리고 국론 분열, 무슨 뭘 하기만 하면 끝없이 그 분열과 그 역풍을 맞는 그 대통령의 그 제대로 된 정신, 이런 것이 필요한 이 시점에 국민 의제 순서로, 국정 의제 순서로 치면은 저 100위쯤 할까 말까 한 것이 마치 1등이나 되는 것처럼 예. 공수처를 끌어들이는 것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법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이건 친정부 공포수사기관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장을 임명해서 대통령과 이 집권당의 정적만을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기소할 수 있는 독재 강화법이다. 이런 그 독소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법은요, 의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예. 우리 의도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예. 시스템 자체에 그럴 여지가 있는 걸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수처법은 게슈타포, 친정부의 정적을 치는 그 공포의 수사기관 설치법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제 언론도, 시민단체도, 그리고 이런 그 일반인들도 이 공수처법의 그 연결고리에 계속 묶여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표현 억압법이죠. 표현 억압법, 공수처법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공수처법도 저는 그 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것이 그 국회에서 뭐 야당의 수가 좀 적다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이거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국 비리를 그 척결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를 막아낸 것처럼 공수처법도 막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알 수도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그 심상정의 정의당, 정동영의 무슨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당, 그다음에 손학규 바미당 이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국회의원 증언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변동형 비례대표 알고 보니 국회 증언이었습니다. 50명을 더 증언하게 되는데 50명 증언하면 700억이 필요합니다. 입법부에서 1도만 어긋나면요,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폭삭 그 각도가 달라집니다. 1도 입법부에서 700억을 통째로 자기들이 먹고 50명 국회의원을 증언하겠다는 거. 정치개혁이 국회의원 증언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형 비례대표라는 것과 이 공수처법, 이 두 개는 조국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포기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그 책 사인회를 할 때 어떤 88살 된 정말 눈빛이 형형하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10만 원을 갖고 왔어요. 5만 원짜리 두 개랑 이렇게 표지를 하나 갖고 와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많고 그래서 신혜식 대표를 만날 수가 없으니 혹시 신의 한수에 출연하게 되면 이 돈을 후원금으로 꼭 좀 전화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성함이 제가 적어왔어요. 이상자 은자. 이상은 할아버님이십니다. 88살 된 분,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떻게 지켜온 자유인데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그 노인분이 나오셔서 저한테 꼬깃꼬깃 전달하신 이 돈, 우리 신혜식 대표와 이 신의 한수 기자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은 할아버지한테 한 말씀 고맙다고 해주세요. 예, 이상은 할아버님, 되게 감사합니다. 예, 더 좋은 곳에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원이 모여서 신의 한수가 더 잘 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과유불급 이수진 장군 동상 앞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11시부터 2시까지 판매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가서 전영기 칼럼니스트와 함께 사인도 받으시고
담소도 나누고 집회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유불급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요,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이런 곳에서 인터넷 판매되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혹시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신의 한 수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전영기 칼럼니스트 또 오셔서 좋은 방송 됐고, 또 이렇게 또, 후원금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즘 노란 딱지 때문에 굉장히 막 골치가 아파갖고 저희가, 예, 여러분들 신의 한 수도, 여러분들 ARS, 예, 1877-1477로 정기회원 좀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도 언론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도 볼 수 있지만 정기회원으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성원해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 ARS로 정기회원 좀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광화문에서 전영기 칼럼니스트와 신의 한 수와 함께 애국을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